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친일파 하면 보통은 아주 유명한 이완용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 다음으론 을사조약 체결을 찬성했던 이완용이 포함된 5명의 매국노, 을사오적이 주로 생각나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제 치하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을 위해 호련히 탈을 쓰고 나타나 신출귀몰, 일제를 벌하던 한 남자. 허영만 선생님의 원작으로 제작되어 2012년도에 방영된 각시탈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유린한 조선을 마음껏 짓밟겠습니다. 이런 도끼 어린 대사를 서스럼 없이 내뱉는 한채아 씨가 연기한 최홍주라는 등장인물인데요. 아무리 드라마라지만 조선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어찌하여 자신의 조국을 이토록 증오하게 되었을까요? 본래 그녀는 양반 가문의 여식이었으나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들에게 금전 지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매도되어 사망하게 되고 집안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미모가 뛰어났던 그녀는 제 발로 기방에 들어갔고 한동안 기생 노릇을 하다가 일본 구구단체 우두머리의 눈에 들어 그의 양녀가 되고 우에노 리에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조선을 매우 경멸하며 그 복수심으로 일본 측에부터 첩보 활동을 펼치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최홍주는 오직 작가의 상상력에서 나온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인물에게서 모티브를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존재했던 배정자라는 여성 친일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1870년 배지홍이라는 아전의 딸로 그녀는 김해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배정자는 아니었고 어렸을 때 배분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녀가 4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배지홍은 흥선대원군의 실각으로 인하여 명성황후 민씨정권에 숙청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의 죄로 숙청당했으니 배정자는 그 신분이 바로 노비로 격화되어 버리고 어린 나이에 기생으로 팔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그려진 모습과 정말 비슷하죠. 하지만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는 그곳의 생활이 견디기 힘들었기에 기생집에서 탈출하였고 1882년 불가에 입문하여 비구니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여식에서 기생 그리고 비구니,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모두 경험한 그녀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얼마 안가 노비 신분이 들통나게 되어 또다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하였으나 아버지의 친구인 동네 부사 정병하의 도움을 받으며 그 정병하의 지인 마스오라는 일본인 상인과 함께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철저하게 몰락시킨 조선에게 이를 갈며 일본행을 택한 그녀에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일본으로 건너간 배정자는 그 일본인 상인의 소개로 안경수라는 조선 남자를 소개받았고 그의 집에서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그녀에게 이것저것 신경을 써줬나 봅니다. 배정자에게 일본에서 살려면 일본말을 알아야 한다며 학교에도 입학시켜 교육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경수는 갑자기 어떤 남자를 그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갑신정변의 주인공 김옥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거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남자들이 뭔가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김옥균은 또다시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요. 그는 바로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 훗날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쓰러진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이토 히로부미와 일본의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양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녀는 한 단계 한 단계 당시 이름을 날리고 권력이 있는 남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사진에서도 아셨겠지만 배정자는 상당히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났을 때가 15살 혹은 17살이라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 정도 나이면 시집을 가고도 남을 나이였잖아요. 한창 꽃을 피울 나이에 그 미모까지 뛰어났으니, 그리고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던 히로부미였는데 그는 그녀를 과연 순수한 목적으로 양녀로 삼았을까요? 이유는 히로부미 자신만 알겠지만 여러 남자들을 거쳐 당시 일본의 최상위 권력가의 눈에까지 들게 되었으니 아마도 그녀는 자신의 수려한 외모를 이용하여 남자들을 통해 기회를 잡고 조선의 복수를 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기록상으로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가 된 배정자는 다야마 사다코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최홍주가 일본 구구단체 우두머리의 양녀가 되었고, 우에노 리에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모습도 바로 여기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에 따라 수영, 승마, 변장, 그리고 사격 등 첩보 활동에 필요한 훈련을 모조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4살이 되던 해에 사다코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또다시 이토 히로부미의 명령으로 자신이 이를 바득바득 알던 조국 조선으로 들어와 일본 측을 위한 본격적인 첩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자가 조선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맡은 임무는 일본 공사의 통역관 자격으로 경복궁으로 입건해 고종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던 고종은 배정자의 아름다운 미모와 화려한 언변에 금세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기 마련이죠. 배정자 그녀가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인 사실을 들은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수많은 재물을 들고 그녀에게 찾아와 아부하고 잘 보이기 위하여 나라의 기밀을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밀정, 정보원으로서 진가를 발휘했다 하는데요. 그 당시 조선의 상황을 보면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고, 그 끔찍한 을미사변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종은 아간파천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에 대한 적대심이 하늘을 찌르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칠러파와 고종은 만약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강하여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편에 붙었고, 또한 비밀리에 평양 혹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천도할 것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종은 이 배정자를 철석같이 믿었는지 너도 같이 가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며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녀는 얼씨구나 그 정보를 이토 히로부미에게 보고를 했고, 그는 방해 공작을 펼쳐 이 계획은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러일 전쟁은 일본의 압승으로 끝나게 되었고, 더 이상 한반도에서 적이 없었던 그들은 을사조약을 맺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총독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게 되었고요. 이때부터 배정자는 우리나라에 대한 스파이가 아닌 만주, 시베리아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스파이 짓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항일운동을 펼치던 독립투사분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이 기간 중에 마적의 포로가 되기도 하였으나 미모와 재치를 이용하여 마적 두목과 동거를 하며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스파이로 치면 대단한 능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후에 배정자는 1927년 58세라는 나이에 첩보 활동에서 은퇴를 하였고, 물론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그 공로를 인정해 토지 600평을 주었고 연금처럼 월급을 매달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정자는 그 아리따운 외모 때문에 남자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었을까요? 화려한 남성 편력 역시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기생신분일 때 전재식이라는 남자를 만나 둘은 사랑에 빠졌지만 그의 일본 유학으로 인해 헤어졌다가 또다시 일본에서 재회하며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유화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고 미색이 뛰어났던 그녀는 일본 공사관의 조선어 교사였던 현영운이라는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나오는 현송자라는 딸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도 꽤나 남자를 밝혔나 봅니다. 자신의 두 번째 남편 현영운의 후배 박영철과 정분이 나서 그와 결혼을 하였지만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가 거쳐갔던 남자는 정말로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일본인 오와시, 은행원 최모씨, 전라도 갑부 조모씨, 대구 부호의 2세 정모씨, 그리고 대륙전선 중국에 투입하여 스파이 활동을 벌일 때도 중국인 마적 두목과 동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보다 30세나 어린 25살의 젊디 젊은 일본인 순사와 동거를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한 짓을 보아도 정말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인데 그 이후에 벌인 짓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장이고 끔찍했다고 전해집니다. 1941년 모두가 알다시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70살이 넘은 배정자는 돈독이 올랐는지 아니면 노망이 든 것인지 일본 병사의 사기를 돋구기 위한 목적으로 군인 위문대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조선 여성 100여 명을 남양 군도까지 데려갔고 그 자리에서 위안부로 팔아넘겨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고 숨어 살던 배정자도 역시 1949년 체포되어 구속되어졌습니다. 이때 구속된 친일 여성은요 총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정자는 이들 중에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를 처벌하는 반민법 제1조에 의해 최초로 구속된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속된 배정자의 진술은요 시원스러운 구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은 찌질한 변명을 둘러댔지만 이제 와서 전비를 어찌 변명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제 아들 무덤 앞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치적인 이유로 출소를 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마땅한 심판을 받지 못한 채 천수를 누리다가 1951년 2월 27일 전쟁의 포화가 불을 뿜던 서울에서 자신의 82번째 생일날 사망하였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2017년 8월 14일 뉴스에 나온 기사라고 합니다. 친일 재산조사위가 친일파로 유명한 이완용의 총 재산을 처음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땅은 2234만 제곱미터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7배로 현금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는 이 땅들을 소유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일본의 부호들에게 팔아 넘겼다고 합니다. 조국과 동포들의 피를 팔아 친일의 대가로 받은 결과물들은 아직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몰락시킨 조국에 증오심을 가졌던 그 배정자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단지 복수심만으로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요? 아니면 일제부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